네, 안녕하세요. 바이오스펙트럼 생명과학연구소 정선입니다. 오늘 저는 알파 멜라이트의 주성분인 알파 비사볼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라닌과 스킨 컬러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고 갈 예정인데요. 피부색은 모두 알다시피 멜라닌이나 카로티노이드, 헤모글로빈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우리 피부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피부에 모세혈관 등이 있어서 얼굴이 붉기가 있다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귤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노래지는데 실제적으로 카로티노이드도 우리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카로티노이드 피부를 동양 쪽에서는 싫어하지만 서양 쪽에서는 건강한 피부, 구릿빛 피부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할수록 카로티노이드 레벨이 높아지고 배력도도 증가한다. 그래서 피부색으로 이 두 가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부색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미백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미백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논문을 보시면은 아시아, 일본 쪽에서 낸 논문인데요. 표정별로 해서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인 것과 낮은 것, 아니면 이제 멜라닌이 이제 얼굴이 어두웠을 때 좀 밝았을 때 선호도를 이제 조사를 한 그런 논문인데요. 화가 났을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 모두 얼굴이 밝은 미백, 요 그룹인데요. 어느 그룹에서나 그러니까 피부가 하였을 때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요. 아니면은 이 피부가 하얀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답다거나 친절해 보인다, 매력적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붉었을 때 좀 건강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였을 때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얼굴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얼굴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멜라닌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밝고 어두움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멜라닌인데, 이 멜라닌은 그리스어의 멜라스에서 유래됐고, 이 멜라스라는 뜻은 이제 블랙입니다. 왜 인류의 기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원래 우리가 까만 얼굴, 그러니까 멜라닌이 많은 얼굴에서 시작을 해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멜라닌은 우리 피부에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인류가 자외선이 강도가 약한 극지방, 위도가 이제 높은 지방으로 이동했을 때 자외선 차단을 너무 강력하게 하면 우리 피부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합성인데요.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서 인류가 부루병이나 아니면은 칼슘이 부족한 그런 질병 때문에 적응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가 자외선에 의한 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화돼 왔습니다. 멜라닌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멜라닌 세포입니다. 이 멜라닌 세포는 표피층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멜라닌 세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멜라닌이 사실은 우리 피부의 장벽에 전체적으로 전달이 돼서 장벽에서 자외선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가 이 멜라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 관련돼서 멜라닌 유닛은 멜라노사이트와 케라티노사이트를 일컬어서 하나의 멜라닌 유닛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다양한, 대표적으로는 UV라든지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 자체로도 이제 신호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주요하게는 이 멜라닌을 쌓고 있는 주변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이런 신호를 줘서 멜라닌을 만드는 신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멜라노좀이라는 데는 멜라닌을 만들 수 있는 프로테인하고 기질 등이 다 들어간 하나의 주머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져서 케라티노사이트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멜라노제네시스 했을 때 이 표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데, 왜 이 표를 계속 보여드리게 되냐면, 결국에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입니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그 합성 경로를 보면 티로신이라는 기질을 사용을 해서 티로시나제 효소가 도파키նում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서 변화된 물질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약간 얼굴이 어두운 쪽에 이제 형성되는 유멜라닌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이제 백인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지는 옅은 색인 페오멜라닌 두 가지 타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타이로시나제는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멜라닌 합성에서는 이 스텝이 가장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타이로시나제를 타겟으로 해서 색소를 조절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멜라닌이 이제 너무 과다하게 이제 생성되었을 때 피부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는 증상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쉽게 우리가 햇빛에 많이 노출돼
재면 일광 흑색증이라고 해서 솔라렌티고에서 피부가 타게 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라즈마, 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드름이나 아니면 아토피, 아니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상처가 사라지고 나서 피그먼트가 남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라서 염증 후 가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멜라즈마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여성에게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의한 역할이라고도 좀 알려져 있고요. 솔라렌티고하고 멜라즈마 이 두 개가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부위에 의해서 색소가 침착이 되면 주로 에피더미스, 그러니까 표피층에 좀 색소가 침착이 되는데요. 멜라즈마나 염증에 의한 과색소 침착은 진피 쪽까지 색소가 침착이 돼서 소비자들의 미백 화장품 구입 시 관심 요소 보면은 기미나 여드름, 흉터, 특정 부위에 대한 미백,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은데 그만큼 좀 없애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색소 침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햇빛에 탄 피부 복구 같은 경우는 에피더미스 쪽에만 피부가 가색소 침착돼 있으면 에피더미스는 한 달을 주기로 해서 턴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멜라노점을 가지고 있는 에피더미스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피부가 밝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색소 침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과색소를 없앨 수 있느냐, 화이트닝 전략으로 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스킨 화이트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간적으로 많이 하는 게 과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UV라든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요거를 초기에 차단하는 게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로시네즈를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미백 관련된 어떤 전략의 50% 아니면 70% 정도 타이로시네즈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로시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이로시나제라는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지 않게 초기에 막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레티놀이라든지 뭐 레티놀 엑시드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는 단계를 막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미 만들어진 타이로시나제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엔자임 액티비티를 여기에서 이제 억제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로시나제 이니비션으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이드로퀴논이라든지 레소시논, 코지게시드 알부틴, 그래서 이런 이제 타이로시나제를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여전히 가장 메이저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 멜라노좀이 주변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 이제 트랜스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니아신아마이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미백제를 개발하고 있는 일본의 미백제들이 어떤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정리한 표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미 이 멜라노좀을 갖고 있는 이 각체세포를 박리시키는 것, 박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하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미백제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부틴이라든지 코직이라든지 하이드로퀴논 같은 경우는 안전성 때문에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미백제고, 잘 녹고 가격도 경쟁력 있는 니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효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비타민C나 글라브리딘처럼 이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제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들은 비타민C 같은 경우 안전성을 개선한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같은 경우는 안전성은 개선됐지만 너무 비싸서 못 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계속 새로운 미백 소재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의 요구도가 있습니다. 미백 소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남미 오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미백 효능을 이제 평가한 게 있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남미는 인류 생물 종에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이 아마존에서 나온 생물들이 이제 독특한 바이오 활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오일 13종에 대해서 주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백 효과를 봤는데 많은 오일들이 아주 좋은 효능을 나타냈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알파 비사볼롤은 기존의 피부 수딩이나 아니면 피부 진정 쪽으로 많이 쓰였는데 의외로 미백 효과가 잘 나와서 저희가 이에 대한 이제 심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알파 비사볼롤은
사실 그 이전에 점원 카모마일이라고 해서 카모마일에서 많이 나는 원료로 알려져 있었는데 남미의 카모마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칸데이아 트리라는 데서 이 알파 비사볼롤이 나왔고요. 칸데이아 트리 같은 경우는 브라질 지역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카모마일에서 나오는 알파 비사볼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알파 비사볼롤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사볼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에서 나오는 비사볼롤은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타입의 알파 비사볼롤이고 저희도 당연히 이제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타입의 알파 비사볼롤입니다. 남미 오일 중에 그 특유의 취나 향을 가진 게 굉장히 많은데 알파 비사볼롤의 이제 아주 좋은 장점이라 하면 이런 특이취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칸데이아 트리에서 세미 피니시드로 해서 정지한 거를 좀 더 맑은 KFDA 그레이드는 알파 비사볼롤이 97%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알파 비사볼롤이 나무 전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유황 킴벌리에 우리강산 푸르게 이런 것처럼 브라질 정부에서 약간 계획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재배를 해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유지하면서 이 비사볼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알파 비사볼롤은 이미 이제 피부 진정 쪽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원료고요. 이뮤셀 중에 하나인 마크로파지에서 알파 비사볼롤이 칵시2라든지 아이노스를 억제를 해서 이를 통해서 NO라든지 PGE2, 염증 매개 물질인 PGE2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고요. 단지 이제 인플라메이션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했을 때 이거를 이제 피그먼트로도 조금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피그먼트가 증가하는 주요한 경로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있습니다. 염증은 색소 침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알파 비사볼롤을 억제했던 PGE2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멜라노사이트의 덴드라이트를 늘리거나 아니면 멜라닌 생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멜라노사이트가 에피더미스 쪽에 존재하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멜라닌 케라티노사이트로만 전달이 돼서 에피더미스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기미라든지 여드름 났을 때 더미스까지 색소가 어떻게 이 아래로 내려가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진 연구들에 의하면 염증이 계속되게 되면 베이잘 레이어가 데미지를 받아서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멜라노사이트가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돼서 마크로파지가 이 멜라노사이트를 섭식자로 이걸 먹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멜라닌이 이제 더미스 쪽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베이잘 레이어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덴드라이트가 요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멜라노좀이 더미스 쪽으로 뚫고 내려오면 더미스 쪽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아니면 마크로파지가 얘들을 또 먹어서 더미스 쪽에 이제 색소를 내는 안티 인플라메이션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더미스 쪽으로 색소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하게 멜라노사이트의 이제 멜라닌을 억제하는 효능들을 저희가 이제 추가로 보게 됐고요. 스크리닝 할 때는 B16 멜라노마 셀을 썼지만 기존 연구할 때는 휴먼 유래 멜라노사이트를 쓴 이유는 우리 피부와 가장 유사하고 B16 같은 경우는 캔서 셀이라서 좀 다른 반응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휴먼 멜라노사이트를 통해서 기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멜라닌을 억제하는 효과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인자인 이제 알파 MSH를 처리했을 때 유도되는 조건에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멜라닌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능을 보여서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멜라닌을 떨어뜨리는지 기전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오래된 표지만 많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쓰는데요. 케라티노사이트에서 내놓는 다양한 피부 색소를 조절하는 인자 중에 알파 MSH가 아주 대표적인 피부 색소를 유도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파 MSH는 사이클릭 AMP라는 걸 증가시키고 이게 이제 PKA, 프로틴 카이네즈 A를 활성화시키고 포스포크랩을 활성화시켜서 이 MITF라는 것이 약간 이제 타이로시나제의 엔자임의 이제 익스프레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전사 조절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통해서 가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시그널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TF 전사 인자가 알파 MSH에서 늘어난
동안 MITF 전사인자가 익스프레션이 줄어든 것들을 볼 수 있고, MITF에 조절되는 타이로시나제와 타이로시나제 릴레이티드 프로틴 카레 1, 2, 특히 2가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사이클릭 AMP나 포스포크랩 쪽으로 이제 억제하는지 봤더니 사이클릭 AMP를 억제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였고요. 그 액션 모델을 보여주는 도식화한 표입니다. 알파비사블룰이 멜라노사이트에서 이 사이클릭 AMP를 이 단계에서 억제함으로써 이 하위 시그널들이 억제돼서 결국은 타이로시나제 발현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멜라닌 생성이 감소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논문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알파비사블룰의 효능이 기존에 나와 있는 미백제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세포 독성이 없는 농도에서 알파비사블룰이 가장 효능이 좋은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멜라노사이트를 죽이는 거는 조금 이제 좋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농도에서 이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KFDA에서 승인된 고시 미백 물질은 8개가 있는데요. 권장 사용 농도가 되겠습니다. 권장 사용 농도에 기반해서 인비트로에 처리한 다음에 효능을 비교했을 때 알파비사블룰이 가장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알파비사블룰의 물리화학적 특징으로는 당연히 이제 에센셜 오일 때문에 오일 솔루블하고 투명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KFDA 그레이드는 꼭 퓨리티가 97%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품에는 0.5%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스킨 수딩 이런 쪽으로만 쓴다면, 왜 기능성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보다 조금 퍼센트가 낮은 비사블룰을 쓸 수도 있습니다. 솔루빌리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에는 잘 녹지 않고 오일 제품에 쓰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스킨 토너나 하이드로겔 프로덕트에 쓸 때는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넣어서 좀 하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투명한 제형보다는 조금 불투명한 제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산패되거나 안정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확인한 바로는 알파비사블룰은 온도라든지 pH라든지 자외선, 이제 햇빛에 이제 놓였을 때도 다른 미백 물질에 비해서 안정한 것들을 확인을 하였고요. 알부틴을 이제 창가에 놔뒀을 때 실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부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조건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되면은 하이드로퀴논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서 안정성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물 자체가 안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비사블룰의 안정성을 이제 또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모든 원료에 대해서 보는 피부 1차 자극 시험에서 안정한 것을 확인하였고, 광독성 부분으로 해서는 당 흡수능이 있을 때 광독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를 하는데요. UV 파장대에서 이 흡수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광독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안작 실험에서도 안전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 여러 가지 알러젠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기준에 의해서 35종의 알러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을 때 이러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알러젠 쪽으로도 좀 안전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실험인데요. 임상 실험은 KFDA 기준 0.5%가 적용된 그 제품을 사용하였고요. 플라시보와 알파멜라이트가 포함된 두 가지 제품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UV로부터 피그멘테이션을 유도한 그런 모델에서 저희가 4주, 8주 동안 얼마나 미백, 피그먼트가 개선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L값이 높을수록 피부가 좀 더 하얀, 밝아진 것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4주 됐을 때 알파멜라이트를 적용한 제품군에서 피부가 더 밝아진 것들을 확인하였고, 8주째 때 더 개선된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별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미백 임상 실험을 하다 보면 인비트로에서 나온 효능보다 막상 임상 들어가면 효능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알파비사블룰 같은 경우는 트랜스더멀 딜리버리 쪽에 있어서 이네이서, 그러니까 피부 침투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물질이라서 임상에서 좀 더 효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 관련된 연구도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표하였고요. 알파 비사볼롤에 대한 특허는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모두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은 앞에 말씀드린 거의 종합인 것 같은데요. 화이트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0.5%를 써야 되고 진정적으로 하면 좀 0.05에서 0.1%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너나 하이드로겔 프로덕트에서는 솔루블라이제이션 단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파 비사볼롤은 코스모스나 비건, 그다음 NMPA에 모두 적합한 그런 원료고요. 마지막으로 서머리, 효능 부분을 해서 이제 다시 종합을 하자면 알파 비사볼롤은 멜라노사이트,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알파 MSH나 이런 신호를 억제를 해서 그 하위 단계로 이루어지는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이제 타이로시네이즈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서 미백 효능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보태자면 인플라메이션 쪽에 관여하는 안티 인플라메이션 효능을 통해서 PGE2를 억제하면 이제 PGE2 자체가 멜라노사이트에 피그먼트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됐을 때 베이잘 레이의 데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베이잘 레이의 데미지에 의해서 더미스 쪽으로 멜라노즘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미백 쪽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다른 미백제와 이제 전체적으로 세이프티나 스테빌리티, 에피커시, 솔루빌리티에서 다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고요. 이제 다만 솔루빌리티에 있어서는 좀 수용성 제품에서는 조금 제한된 부분들은 있지만 다양화를 통해서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알파비사볼롤 같은 경우 특징은 브라질의 칸데야 트리에서 유래가 됐고 인비트로에서도 효능이 확인됐고 클리니컬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SCI의 저널에 과학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저널들이 3건 발표되었습니다. 세이프티라든지 어떤 인증 부분에서도 어디에 써도 괜찮은 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백 기능성 쪽으로 이제 소구할 때 이런 알파 비사볼롤이 다양한 제품에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